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타트 이지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스케줄링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되죠. 생산 담당자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작업을 하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스케줄링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스케줄링을 쭉 나열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윤곽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케줄링이 혹시나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면 이후 스케줄링이 전부 다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생산 계획서라고 하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 계획서를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계획서 자체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한 일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기타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스케줄링 내용만 좀 보게 되면요, 어떠한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작업을 생산 스케줄링에 추가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작업 신규를 스케줄링에 추가를 하게 되면 스케줄링에 해당하는 작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0분 단위로 일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어떠한 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팀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스케줄링 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스케줄링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생산 시간이 뭐 30분이었는데 시간을 뭐 210분짜리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은 뭐 A 라인, B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라인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라인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생산 라인이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뒤에 있는 일자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6월 3일로 연기를 하겠다. 그럼 6월 3일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일정은 공정은 다 변경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공정만 따져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상은 병렬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만약 스케줄링이 흐트러졌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죠. 또는 방금과 같이 지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스케줄링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6월 2일 이후로 스케줄링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조정 버튼을 누르면 총 14건을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스케줄링을 다시 잡아주게 되죠. 아까 7번째와 8번째 작업이 중복이 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나열되게 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은 순번대로 보게 되고요. 뭐 작업 번호대로 본다거나 공정 순서대로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이 스케줄링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자들한테 어떤 일이 할당이 되죠. 지금은 한 건, 두 건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스케줄링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도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생산팀도 기본적으로 4개의 라인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작업들이 이렇게 순서에 맞게 배치가 돼 있죠. 15일, 16일, 17일, 18일 뭐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스케줄링이 보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스케줄링에 공백이 많은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생산 관리자가 현재 작업하던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아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 검사 다음에 출고 검사 사이 이런 공백이 있게 되고요. 물론 스케줄링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백은 생깁니다. 어떤 그 다음 공정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항상 이렇게 여백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여백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스케줄링을 하는 목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하다가 얘를 이제 프로그램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스케줄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15일부터 쭉 해서 31일까지는 현재의 생산 관리자가 조작한 형태로 스케줄링의 회전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약 50% 정도의 회전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제 6월 1일, 6월 2일은 프로그램이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평균 한 70% 정도의 효율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 70%도 생산 담당자가 인위적으로 좀 더 조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량이 확실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분석 자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생산 회전율뿐만 아니라 팀별로도 그 생산량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15일부터 월 31일까지 제가 어떤 팀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조회를 해보면 뭐 연마팀은 거의 뭐 80%의 회전율을 갖고 일을 했고요. 코팅팀은 50에서 60% 사이 55% 정도의 회전율을 가지고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율을 가지고 팀의 라인을 어떤 식으로 또는 팀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할당을 해야 되는지를 재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스케줄링을 통한 이런 회전율을 가지고 얼마나 그 공장에서 운영하는 생산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